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정보학회 송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소개된 건 열린북한통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열린북한통신의 부채는 열린북한방송입니다. 저희 단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 단체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외부의 소식을 북한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단파 라디오 기지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 내에 국제사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열린북한통신입니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소식을 한국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쌍방향 소통,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냐면, 98년, 9년경에 당시 이제 북한의 고난에 있는 탈북자들 많이 생기고 막 굶어 죽고, 그래서 이런 개화된 시대에도 이제 굶어 죽는 나라가 있나 처음에는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젊을 때는 막 통일운동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애국자였는데, 이런 북한의 현실을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해 보자 해서 제가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박사 과정을 중국으로 가서 국경 지역에서 한 3년간 공부도 하면서 이제 여가를 이어서는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년 후반인데, 그 당시 이제 탈북자들은 수백 명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굶어 죽는 이야기하며,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근데 또 한 가지 놀란 건 뭐냐면, 이제 한 번은 이제 꽃제비죠. 어린애들을 이제 연길 시장바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단고기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먹이겠다고, 제 딴에는 잘 먹이겠다고 단고기집에 데려가서 좀 먹어라.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할 이야기도 없고 해서, 니들 고생하는 거 뭐 다 수령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김정일 욕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치면서 우리 수령님 욕을 왜 하냐고. 그 친구들이 단고기를 실제로 못 먹더라고요. 워낙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국물만 먹고 고기는 이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위장이 막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도 수령님 욕한다고 막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이 북한 문제는 위장의 문제가 아니다, 뇌의 문제다, 머릿속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계기가 있어서, 머릿속을 바꾸려면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다양한 외부사의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고, 근데 북한에는 아시다시피 뭐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교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라디오가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5년부터 이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제 정부 활동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탈북자들 제가 한 수백 명 심층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론사에, 그때는 제가 비공개 탈북 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명으로는 공개하지 않고 이제 필명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탈북자들 보면은 영원히 중국으로 나와서 한국으로 떠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돌아갔다가 또 나오고, 그럼 북한 내부의 소식들을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슨 북한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든 게 아니라,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축적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08년 말에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북한 내부 언론 활동을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뭐 중국이나 미국은 다 특파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뭐 백악관도 취재를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다 국가에서 어떤 정보라도 국가에서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 북한 장마당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나 무슨 사고가 난 이야기나 이런 것도 취재하는 기관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개방이 돼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과거에 탈북자 인터뷰를 하면서 취재를 한 거니까, 일종의 이걸 전문적인 언론 형태로 발전시켜 보자 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해서 만든 게 열린북한통신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저희들이 기사를 낸 걸 이렇게 자료집으로 이제 묶었는데요.
작년 저희 활동을 이제 잘 봐주셔가지고 저희 국내에서도 한 300~400회 정도 다른 언론사에서는 인용이 되고 또 해외에서도 뭐 거의 대부분 언론사들이 그 영어뿐만 아니다 뭐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막그 구글 같은데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데 전 세계로 지금 인용이 되어서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표현을 꼭 정보라기보다는 언론이라고 표현하는데 대북 언론 전문 매체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토론에 제가 재밌게 봤는데 특히 우리 양동환 선배님 보니까 저희 민간 활동에 전범이 있을까 잘 몰랐는데 그나마 좀 유사한 게 배기사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배기사 활동과 저희 열린북한 통신 같은 이제 민간단체 현재의 민간단체 활동의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몇 가지 재미난 거는 배기사 활동은 이제 주체가 북한 고향인 이제 반공 청년이 주로 주체였는데 저희 활동은 이제 북한 인권 운동가나 저와 같은 혹은 탈북자가 지금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점이 있죠. 그리고 배기사는 또 테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탈북자들이 그때 중국에서 많이 만났는데 탈북자들의 의식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수령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게 뭐 평생 그 배운 게 갑자기 사라지겠습니까? 근데 중국에 나와서 뭐 밥도 잘 먹고 구경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뭐 저랑도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변할 거 아닙니까? 빠른 사람은 보름 정도 있으면 인텔인데 30, 40대 인텔인데 보름 정도 있으면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면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잡니다, 사람들이. 내가 속았다. 북한 체제에 속았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한 며칠 지나서 저를 만나면은 이제 완전히 환상이 깨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중생을 하는 건데. 그럼 저를 만나면 제일 처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총을 주십시오, 총을. 왜냐하면은 몇십 년 동안 속아 지내왔던 게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김정일 체제에서. 막 이게 갑자기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치밀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기가 크게 넘쳐가지고 총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당시. 가서 나 김정일 죽이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억울해서 못 참겠다 이럽니다. 그럼 그때부터 제가 말립니다. 그러면 2, 3일 정도 막 말려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설득합니다. 어떻게 살 거냐? 조국으로, 북한이 조국이니까 돌아가서 북한을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볼 거냐? 그래서 뭐 지하 활동이죠, 그죠? 인권 활동이나 뭐 반기병 활동 해볼 거냐?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대다수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한두 달 후에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갈 길을 도와주십시오. 뭐 이게 많습니다. 많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 북한에 가족이 있고 한때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제발 위험한 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성경책 같은 거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 양반이 생각이 확 변했기 때문에 신신당부합니다. 친구들 만났을 때 김정일 욕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 만났다는 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런 훈련을 한 일주일, 2주일 시켜서 이제 가족들한테 돈을 좀 얼마 줘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많이 없어가지고 10몇 년 전에 6개월 뒤에 나오면은 제가 이메일을 알려줘요. 그럼 다음에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이메일을 써서 근데 PC방이 막 생길 때거든요. 그럼 이메일 써서 나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내가 한국에 있더라 쫓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연결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북자 지원 활동이 정보 획득 원천이 되고 또 북한 내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되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 배기사는 보니까 좀 상당히 정부 의존적이더라고요.